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6분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많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논문을 한 편 봤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가설이고 학설을 세우고자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 분양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입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건물 특성별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서 이게 이제 분양가가 좀 차등이 적용됐다. 뭐 일말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이제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을 시절이 있고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된 곳이 있고,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주변 환경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재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현재 분양가가, 입주하고 있는 물량이 600만원대 분양가가 있고요, 분양하고 있는 물량이 700만원대, 800만원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현재 있습니다. 이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초역세권은 아니고요, 초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800, 900만원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안양, 평촌, 금포, 금정, 이쪽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동탄에 새로 나오는 지식산업센터도 700, 800만원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로 가산이 비싼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이 비싼 것 같으세요? 이 가격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이 분양가는 100% 사업주가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고 건축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면,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 그 최근에 가장 핫하게 분양이 끝났던 데가 광명역의 GIDC 광명역이라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고, 그 신안산선의 영향, 그 다음에 광명역이라는 이렇게 교통의 허브, 그 다음에 뭐 롯데아울렛, 이케아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해져서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 물건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그 분양가가 800, 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못 살 만큼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면을 알면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럼 그 GIDC 광명역은 실제로 그 토지 공급을 받고 건축을 했을 때 얼마의 분양가가 적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이게 이 GIDC 광명역은 굉장히 오래전에 토지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디벨로퍼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이 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지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되게 쌌습니다. 이게 이제 LH공사에서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10,000평이라고 치니까 700억입니다. 700억. 이 700억짜리 토지에 연면적을 한 8만 평을 짓는다고 쳐보십시오.
8만 평을. 이 8만 평의 평균 가격이 만약에 뭐 평당 한 800만 원만 된다고 쳐들어도 88에 64, 6,4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뭐 한 7, 8천억 정도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토지값이 700억이었습니다. 8만 평에 공사비 많이 쳐줘서 뭐 400만 원을 넘게 쳐줬다고 쳐보세요. 그래봐야 공사비가 아무리 많이 줘도 봐야 3,500억은 안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럼 3,500억 더하기 700억, 4,200억. 뭐 비용 쓰고 뭐하고 뭐 넉넉히 한 6천억 정도 썼다고 쳐보시죠. 그래도 분양이 완판이 됐으니까 얼마가 남았을 것 같으세요? 계산만 대충 해보세요. 원래적으로 맨 처음에 분양을 시작을 할 때 분양가를 뭐 한 500, 600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600, 700 분위기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700, 800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가장 분위기가 고조 익었을 때 800, 900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16년부터 준비를 하다가 17년, 18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최정점에서 분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분양 가격이 정해졌나요? 이게 정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가장 저평가되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시기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고 분양을 시작해서 가장 많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봤던 지역이 제가 가산역의 SKV온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분위기가 높아서 고분양가로 책정해서 산 사람이 가장 이득을 조금 볼 수 있는 현장이 GIDC 광명역입니다. 봐보세요. 한번 제 생각이 물론 이제 한 3년 후면은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겠지만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상승폭은 없습니다. 그 모든 상승폭까지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 사람들은 좋다라고 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되게 아이러니하다니까요. 그런데 분양가가 이렇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거를. 지금도 사람들은 GIDC 광명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사람들은 다산 신도시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같은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메모드급들의 이렇게 유력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좋다라고 하죠. 저는 참 많이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단순 비교로 GIDC 광명역이 800만원, 900만원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았으면 거기 옆에 그 자이타워, 광명역 자이타워, 그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훨씬 쌌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GIDC 광명역만큼 가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입주가 더 좋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토지 5,000평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작은 건물도 아니에요. 그럼 자이에서 되게 잘 지어요. 지식산업센터를. 그런데도 그만큼을 못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중간에 분위기고 인식이고 거품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덜 들어간 지역을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샀을 때 어떤 거를 사는 게 가장 더 돈이 더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양 대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팔기 좋은 물건을 차고 다니면 저는 어떤 물건이 팔기 좋냐면 GIDC 광명역 같은 물건이 팔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저 건물의 볼륨, 입지적 위치를 따져서 가격이 고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려고 붙어있는 이런 물건을 저 같은 경우는 좋죠. 팔기가 좋으니까, 돈이 되니까. 근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대안과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정말로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아직도 지방에 조금 가격이, 그 인식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이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이 기업체들이
수도권 전역을 다 알아보고 서울을 알아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체에서 전체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 오피스텔 분양가에 비교를 해서 오피스텔은 1,000만 원이 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뭐 한 700만 원밖에 안 해. 싼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방 분양가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이슈화가 되고 TV에 광고에 나오고 건물이 크고 메이저 건설사고 하니까 덜컥 선택을 합니다. 그 차후에 대한 어떤 개런티 부분은요, 상승 가치 부분은 뭘로 검증이 됐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곳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 가설이라고 세워놓은 그 지식산업센터의 뭐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이렇게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써놨는데, 참 세상에는 이렇게 개념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박사라고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거를 4명이서 같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저께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진짜 정말로 세밀하게 데이터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보고 데이터 비교 수치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테니까요. 좀 영상 기대하시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 힘을 주실 수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만 또 이렇게 버티시면 여러분들 또 한가위 고향에 가시고 행복하게 가정도, 여러 식구들도 만나고 송편도 먹고 보름달도 보고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이렇게 내일 열리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